매튜비 리즈웨이 장군은 1895년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한 차례 재수 끝에 웨스트 포인트에 입학했으며 제2차 세계전 당시 미 육군 82 공수사단장으로 북아프리카 전역에 참전했습니다. 이후 노르망디 상륙작전, 아르덴 대공세 등 유럽 전선의 주요 전투에서 활약하며 미군 내에서 뛰어난 지휘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리즈웨이는 미국 육군부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전쟁 초기 미 8군을 지휘하던 월튼 해리스 워커 중장이 교통사고로 순직하게 됩니다. 워커 장군의 전사 소식을 접한 유엔군 총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는 즉시 워싱턴에 리즈웨이를 요청했고, 당시 리즈웨이는 군 내부는 물론 워싱턴에서도 미 육군 최고의 인재로 평가받던 인물이었습니다. 리즈웨이 장군은 미 8군 사령관으로 부임하자마자 맥아더 총사령관으로부터 사실상 정권에 가까운 권한을 부여받고 전장을 직접 시찰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마주한 전선의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청천강 전투, 장진호 전투 이후 미 8군의 상태는 최악이었고, 중공군의 3차 공세로 인해 유엔군은 결국 일사후퇴를 단행하게 됩니다. 리즈웨이는 전장의 상황과 중공군의 공격 방식을 분석한 뒤 본국의 대규모 포병 전력에 추가 파병을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중공군의 가장 큰 약점이 보급 능력이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이에 맞춘 전술로 전면적인 대응을 시작합니다. 그 결과 유엔군은 무리한 북진을 피한 채 천천히 그러나 안정적으로 다시 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전쟁 중반 전황을 결정지은 가장 중요한 전투 중 하나가 바로 지평리 전투였습니다. 당시 한국군 8사단이 큰 피해를 입으며 전선이 다시 흔들렸지만 지평리를 포기할 경우 서부 전선 전체가 중공군의 측면 공격에 노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리즈웨이 장군은 프랑스 대대와 함께 크롬베즈 특수임무부대를 투입하며 지평리 사수를 결정합니다. 만약 지평리가 함락되었다면 유엔군 방어선은 다시 금강선까지 후퇴했을 가능성이 크고, 당시에는 유엔군을 일본으로 철수시키고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군을 제주도로 이전시키는 시나리오까지 검토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지평리 전투의 승리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매우 극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1951년 4월 해리스 트루먼 대통령에 의해 더글라스 맥아더 총사령관이 해임되자 리즈웨이는 대장으로 진급하며 제2대 유엔군 총사령관이 됩니다. 동시에 미 극동사령관, 제2대 일본 전명연합군 최고사령관직을 겸임하게 되었고, 그의 후임으로 미 8군 사령관에는 제임스 벤플리트 장군이 부임하게 됩니다. 벤플리트가 북진 통일을 주장한 반면 이 무렵 전쟁은 점차 휴전 국면에 접어들고 있었고, 리즈웨이는 워싱턴의 방침에 따라 무리한 북진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전쟁은 고지전 중심의 소모전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리즈웨이는 일사후퇴 직후 사기와 전투력 모두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유엔군을 재정비해 다시 38선까지 전선을 끌어올린 결정적인 공을 세웠습니다. 다만 그는 대한민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기보다는 워싱턴의 전략과 지시에 충실히 따랐던 지휘관이기도 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중공군과의 교전에서 한국군 일부 부대가 큰 혼란을 겪으며 전선을 위험에 빠뜨린 사례들이 반복되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리즈웨이 장군은 한국군에 대해 다소 냉정하고 박한 평가를 남긴 인물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군을 재건하고 전세를 역전시킨 그의 공로는 분명하며 오늘날 대한민국 국군의 기반이 형성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 중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다만 이승만 대통령과 가까웠던 맥아더, 전쟁 이후에도 한국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벤플리트와는 달리 리즈웨이는 한국과의 개인적 유대가 깊지 않았고, 인천 상륙작전과 같은 상징적인 사건도 부족했기에 국내에서의 평가는 상대적으로 박한 편입니다. 이상으로 한국전쟁의 흐름을 바꾼 지휘관 매튜비 리즈웨이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헬리에서의 치욕적인 패배와 백마고지의 눈부신 승리를 모두 경험한 김종호 장군의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